200만입니다. 이제 내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날짜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긴장감이 고조되는 하루라고 할 수가 있었고, 그에 맞춰 음봉을 또 한번 길게 내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승을 바라시는 분들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현재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시장 하락을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마는, 앞으로 우리나라 코스피가 더 큰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풀어드릴 예정이고요. 정치색을 다 빼고 영상을 제작한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너무 과한 욕설 혹은 정치인 비방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 오늘 만든 자료, 제가 직접 만든 자료겠죠. 그렇다 보니 오로지 제 주관들이 많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방송을 참고용으로만 활용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영상이 너무 좋다, 재밌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께도 많은 공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좋아요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내용으로 오늘 영상 준비한 만큼 좋아요 1000개 넘길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쟁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5일간의 공격을 유예하겠다라는 날짜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로는 협상 자리조차도 아직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미국과 이란이 서로 너무 강대강이죠.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아예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 같은 경우에도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현재 시장에 불어닥쳤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나왔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많은 돈이 유입이 되지 않은, 사실상 혼조세로 마감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 미국 백악관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란과 협상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지옥을 풀어놓을 준비가 됐다. 즉, 이란을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이란 또한 물러서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란은 미국 종전안을 거절하며 오히려 역으로 제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지속적으로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모습이 이미 많이 비춰졌죠. 생각보다 이란이 잘 버티고 항복을 하지 않으니 아마 미국 입장에선 답답할 겁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란 입장에서는 반대로 역이용하는 거죠. 시간은 누구 편이다, 이란 편이다 라고 하면서 이란은 더욱더 강하게 밀고 나가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란에게 15개 조항에 해당이 되는 협상안을 발표를 했다라고 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그 협상안을 거절하고 이란의 역제안이 오히려 발표가 되었죠. 자세하게 한번 보시게 되면은 침략, 암살, 행위 완전히 중단하겠다. 전쟁 재발을 방지하는 견고한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된다. 전쟁 피해에 대한 명확한 배상이 필요하며 중동 전역에 걸친 모든 전선에 대한 전쟁 완전 종결을 요구했으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합법적인 주권 행사와 이에 대한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어떠한 입장을 보일지 오늘 저녁부터 시장이 아마 요란해질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증시,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이번 달 내내 금요일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어요. 먼저 3월로 넘어가는 첫째 주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주말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나요? 바로 미국-이란 전쟁 발발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또 3일절이 겹치는 날이었다 보니까 시장의 피해는 더욱더 확산이 되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일 내내 좋은 얘기만 하다가 주말 앞두고 금요일 시장, 우리나라 시장은 마감했고, 미국 나스닥 마지막 거래일 때 항상 안 좋은 얘기만 쏟아냈다 보니까 지금 언론사들도 많이 눈치를 챘습니다. 호재는 개장 전에, 그리고 악재는 마감 이후에. 사실상 이러한 기조가 많이 보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가족들이 그것을 미리 알고 주가 조작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러한 주가 조작설까지도 나왔었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의견이 아니라 뉴스의 팩트입니다. 팩트.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셨을 거예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홀딩하면 안 되는 날이구나 라는 생각 이제는 다들 하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호재가 나오게 되면은 사실상 미국 증시가 시작 전 혹은 장 중에 나오는 그러한 호재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악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증시가 모두 다 멈춘 주말에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시고
우리 여러분들이 내일 시장을 임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5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일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아마 미국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LNG 불가항력을 선언하면서 오늘자로 탈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일제히 하나의 테마로 형성이 되면서 상승이 나온 하루였고, 이러한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면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들 오랫동안 끌고 가실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단타용으로만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뿐만 아니라 식량까지 연쇄적으로 충격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 속 최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가 호르무즈 선박 통과를 협의에 성공하면서 어느 정도 유가, 수급에 걱정을 덜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뭔가요? 지금 아직까지도 이란과 협상이 제대로 되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환율이 지금 현재로서 1,500원 이상에서 계속해서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벌써 일주일이 넘겨졌어요. 이제 오늘과 내일 변동폭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상당히 걱정스러운 날입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지금 이번 달만 무려 4,125억 반대 매매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 지금 현재 다 청산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125억 나온 게 아직까지도 멀었어요. 무려 33조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B2 물량이 33조가 남아있다는 소리예요. 4,125억도 정말 큰 돈으로 보이는데 33조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죠. B2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에만 해당이 되냐? 그게 아니에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신용잔고율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내 종목의 신용잔고율이 얼마나 되며 이 신용잔고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뭔가요?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빚내서 투자한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쉽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빚내서 투자했다라는 말은 뭔 말인가요? 시장은 올라갈 거, 이 종목은 올라갈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을 끌어다가 레버리지를 썼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내 돈 플러스 알파로 지금 현재 이 종목을 매수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 욕심이라는 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B2 자체가. 왜요? 더 많은 수익을 보려고 빚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코스피가 계속해서 눌려요. 물론 전쟁 이슈도 있습니다. 환율 이슈도 있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 이 빚내서 투자한 거 원인이 뭐였냐? 당장 코스피가 4,000 돌파하면서 5,000피 갈까 말까 할 때 금감원 부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B2는 일종의 레버리지 투자다. 즉 빚내서 투자하는 게 뭐가 문제냐? 투자해라 하면서 시장을 더 부추겼죠. 물론 우려의 말도 했습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려 섞인 말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적당한 수준에서 투자할 거면은 애초 빚내서 투자를 하지 않겠죠. 한마디로 뭔가요? 빚내서 투자하라고 부추긴 꼴이에요. 물론 우려한 거죠. 쉽게 생각해보세요. 이 종목 올라갈 겁니다. 매수하세요 여러분들 해놓고선 근데 저는 올라갈지 말지 몰라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여러분들 사세요 라고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일반 시민도 아니고 금감원 부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 자체도 그때 당시에는 정말 큰 논란이 됐었어요. 하지만 시장이 너무나도 좋았고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 말이 금세 묻혔죠. 그런데 오늘 금감원장이 뭐라고 했나요? 33조 신용융자의 그늘, 이찬진 금감원장이 청년 B2 피해 안타깝다. 한마디로 한 지붕 아래에서 두 개의 다른 말이 나온 거랑 똑같아요. 지금 이제 와서 코스피 조정받기 시작하니까 안타깝다. 빚내서 투자하지 말아라. 피해를 걱정한 거죠.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금감원 자체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는 쓴소리를 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예상보다 많은 수량의 반대 매매가 될 수도 있다. 이번 조정을 말을 하는 거죠. 예상보다 더 많은 수량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 한 분씩은 계실 거예요.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실 텐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나는 B2 안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닌 것을 빌려다가 신용 투자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잠시 뒤에 더 딥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주식을 검색하는 검색량이 얼마나 될까 보니까 점점 늘고 있어요. 증가 추세량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식으로
돈을 잃으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빚이 너무 커져가지고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란 말이죠. 개인회생의 검색량은 얼마나 될까 보니까 이 검색량도 최근 들어 폭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년도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주식이 불장일 때 개인회생률이 최고치에 이르렀다라는 이러한 뉴스들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머지 않았어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일 뿐더러 매번 주식 불장 때마다 이렇게 피해가 커지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 아무도 다루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현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뉴스거리에서는 정말 좋은 재료거든요, 이런 거는.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왜 하냐 쉽게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빚내서 투자했을 때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주가 하락이 내려오게 되면은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담보 비율을 무조건 채워놔야 돼요. 그런데 그 담보 비율이 없어요. 영끌을 해서 그 종목에 몰빵을 박았기 때문에 더 이상 끌어올 돈이 없습니다. 담보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주식은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됩니다. 일정 담보를 채워놨어야 되는데 못 채워놨기 때문이죠.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시장으로 물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종목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고,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면 뭔가요? 또다시 다른 분들의 신용 물량의 담보 비율은 또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또 다시 반대 매매가 나오고 계속해서 그 종목은 업사이클이 아니라 다운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상승장을 바라고 내 종목이 올라가길 바란다라고 하면은 현재 내 종목의 신용잔고율이 얼마나 되나 그거부터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원달러 환율과 외인들의 선물 수급 물량인데 이 환율이 상승이 나오게 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원화가 약하다라는 말이에요. 현재 환율 얼마인가요? 1,500원대에서 계속 우상향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커뮤니티 게시글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1,500원 아래에 있을 때는 단타 시장이고 당장 1,500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관망만 하세요. 매수하지 마세요. 매매 자체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라면서 계속 글을 올려드리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원화가 약해지게 되면 결국에는 외인들이 한국 주식을 매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매도하는 포지션으로 전환을 한다 이거예요. 실제로 외인들의 선물 포지션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앞서 27일 고점을 써주고 나서 하락 두 방 때릴 때 있죠. 이때가 이제 3월 3일과 3월 4일 날짜로 해가지고 크게 음봉 두 방을 때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외인들의 선물 수급 한번 봐보세요. 3월 3일 기준으로 해서 2월 27일 고점에서 매도 진행했고요. 선물. 그리고 3월 3일자로 해서 마지막 잔량을 다 털었습니다. 그리고 3월 4일자로 해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너무나도 단기간에 많이 빠졌다 보니까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하면서 저점 매수를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 뒤에 3월 5일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반등을 보여주니까 코스피가 큰 상승으로 올라오니까 그때 또다시 어제 들어온 물량 다시 다 파는 단타 치는 물량을 보실 수가 있어요. 게다가 지금에 나오는 하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이번 주 4일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23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외인들이 크게 던졌습니다. 그런 뒤에 최근 3거래일 동안 다시 한번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찔끔찔끔 계속 사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크게 빠지게 되면 더 큰 물량으로 다시 들어오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코스피가 상승이 나온다거나 너무 과도하게 빠져가지고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을 보여줄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나가는 물량을 보여줄 겁니다. 이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인들이 지금 현재 단타를 칠 수밖에 없는 이유, 가장 중요한 거 바로 환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월만 놓고 본다 라고 하게 되더라도 외인들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매수한 날이 몇 일이나 되나요? 3월 4일자로 해서 매수 조금 들어왔고 그리고 3월 10일자로 해서 조금, 3월 18일에 해가지고 조금 들어왔어요. 이번 한 달 동안 외인들은 3번밖에 안 샀습니다. 매수하는 포지션이 3번밖에 없었어요. 정말 최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자로 해서 한국은행이 원달러 상승폭을 지금 현재 걱정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이란 전쟁의 파급 영향이 커질 수도 있다. 원인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화살을 어디로 돌리고 있나요? 전쟁으로 돌리고 있죠. 제가 최근에 영상을 올려드린 거에 있어서 썸네일에 환율 폭등이라는 영상이 있을 겁니다. 환율 폭등. 그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무조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국은행의 경고조차도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안에서의 문제점을 찾을 생각 안 하고 바깥에서 전쟁 때문에 이래요, 여러분들. 환율이.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더 걱정인 거는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차기 총재가 지명이 됐어요. 신윤송이라는 국장이 이제 지명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실용적 매파 인물이라고 해가지고 유명하답니다. 그런데 이분 또한 뭐라고 언론에서 얘기를 했다. 제가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께 환율 폭등이라는 영상이었거든요. 이 영상 안에서도 새 하는 총재의 일시적 충격에 반응하지 말아야 된다. 일시적인 충격은 전쟁을 뜻합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아야 된다. 즉 금리 동결을 하겠다라는 암묵적인 말을 내뱉은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환율 얘기하다 말고 자연스럽게 금리 이야기로 넘어왔어요. 이거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들? 정답이 이거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돼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왜 화살을 계속 전쟁으로 돌리냐, 내부에서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왜 전쟁 탓만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 매우 답답한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환율 과거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전쟁 터지기 전에 어땠나 보시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전쟁이 터진 이후에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미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해서 우리나라 환율 어땠다고요? 1,400원 후반대에서 놀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환율 1,500원 이제 넘었습니다. 물론 정말 큰 폭의 차이긴 합니다만은 이미 이 전부터 계속해서 레드라인은 넘나들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환율은. 그 말은 지금 현재 환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코스피 상승을 그 누구보다도 바라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환율이 어떻게 돼야 된다 결론이 나온 거예요. 무조건 환율 안정화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정답은 한국은행은 알고 있어요. 모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정답을 시장에서 지금 원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전쟁으로 화살을 돌릴까?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당장 우리가 2주조차도 못 갈 거라고 했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몇 년이 가고 있나요? 아직 끝날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죠. 심지어 미국 이란 전쟁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쳐놓고선 이제 끝내고 싶어 해요. 반대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이미 잃을 거 다 잃은 상황에서 이란이 쉽게 끝낼 생각은 절대 안 할 겁니다. 물론 내일의 일은 또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이거 전쟁 금방 끝날 것 같은 기조가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방금도 보셨다시피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전쟁 이전부터 이미 레드라인을 넘나들고 있었어요. 당장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현재 동결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데 이 동결을 외쳐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당장 금융시장이 문제라는 거예요. 금리만 계속해서 가만히 냅둔다 하더라도 금융시장은 돈만 써준다라고 하면 상승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매도치고 있죠. 환율은 더욱더 불안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기관들의 돈까지 써서 계속해서 코스피를 올려주고 있다 보니 코스피는 상승이 잘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 이제 전쟁이라는 재료가 터져버렸습니다. 기관들이 이제 돈을 써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라는 이슈와 함께 더불어서 외인들의 매도가 더욱더 확산세에 이르면서 3월에만 외인들이 매수한 포지션 3일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매도하는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이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 때 어떻게 하면 되냐? 당장에 주식시장 단기 충격은 불가피할 겁니다. 무조건 금리 인상 시켜야 돼요. 주식시장이 잠깐 흔들린다 하더라도 미래에 주식시장이 더 잘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누구보다도 주식시장을 다시 한번 올리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상 무조건 필수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수뿐만 아니라 가계, 부채 등 부담이 더욱더 가중화될 거예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건 충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결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주식시장은 못 올라가고 시장은 계속해서 충격이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 속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금리 인상이 무조건 필연적이다. 그렇게 되면 당장 환율은 안정화에 접어들 겁니다. 점차적으로 안정화에 접어들 거예요. 점차적으로 환율이 안정화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중장기적으로 외인들의 수급은 붙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이번 달만 놓고 보면 3번밖에 매수를 안 했다니까요, 얘네가.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이 외국인들의 베팅 사이트입니다. 외국인들은 정말 다양한 종류의 베팅을 진행을 해요. 도박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도박사들 본인들의 돈을 걸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분석을 통해서 베팅을 진행을 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왔어요. 한국은행이 5월 달에 금리를 어떻게 할까? 라는 질문이 왔는데 금리 인하에는 12%, 금리 인상에는 14%의
금리 동결을 무려 78%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요? 새로 임명될 총재 같은 경우에도 전쟁으로 지금 화살을 돌리고 있고 당장 단기적인 충격에 불과하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쟁이 지속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충격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는 방치죠. 외국인들조차도 지금 현재 한국은행 금리 동결을 전망하고 있는 이 상황 속 우리 구독자분들은 지금 당장 주식시장이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첫 번째가 어떤 것인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많이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오늘자 환율입니다. 무려 1,500원 이상에서 3일 연속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내일 해가지고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통해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92달러에 안착을 진행하며 언제라도 급등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올라가요. 달러 인덱스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약달러를 원하는 대통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한번 전쟁으로 인해 상승이 나온다라는 것, 미국의 경기가 많이 힘들어지고 있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달러 인덱스로 인해 다시 한번 또 한 번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지금 이번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코스피가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마냥 우리나라 코스피는 무적이야. 계속해서 기관들이 돈 써서 올려주니까 이라는 생각을 잠시 접어두시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코스피 조정 받고 간다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뿐만 아니라 조정 없이 그냥 그대로 또 한번 올라갈 것이다라는 의견 여러분들께 수렴하겠다 댓글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긴 거는 제가 캡처를 많이 못했습니다. 자리가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눈에 띄는 댓글을 몇 개 캡처해 왔는데 자 먼저 우리 루비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 시작하자마자 빨간불에 너무 좋아했는데 전쟁 때문에 죄다 파란불 됐다. 빨간불일 때보다 2배로 돈이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지금의 코스피는 조정을 받을 것 같다 라고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정은지님께서는 오늘 외인과 개인이 팔고 기관만 매수하는 형태라는 것 그리고 금이 올랐다라는 것 점점 오전 시간만 오르고 오후에는 다시 내려가는 패턴이 뚜렷하다는 것 모두가 지쳐간다는 것이다 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우리 제임스 양님께서는 상승 기조는 맞는데 전쟁 이슈 때문에 폭락 후 조정을 거치는 구간이다. 전쟁 이슈가 진정되는 때까지는 횡보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다? 상승을 하겠죠 라는 마지막 멘트도 남겨주셨어요. 우리 미스터 토토님께서는 언제 빗각선 맞고 상승할지 모르니 저는 매일 소수점 매매로 떨어지는 종목들 줍줍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 남겨주셨고 아주 좋은 대응 중에 하나죠. 이런 것 또한 우리 천마칠님께서는 조정은 이미 맞았고 전쟁, 환율, 유가 등 코스피에 다 반영되었다고 생각한다. 협상 실패한다 하더라도 전쟁 다시 한번 또 시작이 아닌 이상 주가는 다시 고점 돌파를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말씀도 남겨주셨고 마초이님께서는 조정받고 차근차근 간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올포머니님께서는 개미들의 피로도가 상상 이상이다. 이제는 개미들도 물량을 받아낼 경제적, 정신적 여력이 사라진 상태다. 한마디로 뭔가요? 지금 점점 개인들이 지쳐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또한 지치고 계신가요? 모두가 지칠 때 나는 아직 괜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 한 분이라도 저는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을 정말 열심히 보셨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코스피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첫 번째 시나리오 바로 이미 검정색 선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가끔씩 한번 와요. 검정색 선 오늘자 가격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이 옵니다. 여러분들 정말 쉬워요. 추세선 있죠. 추세선 보조지표예요. 이 추세선을 코스피에다가 4,000대의 고점과 그리고 최근 전쟁으로 나온 저점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저점들을 한번 이어보세요. 단기적으로. 그러면은 이러한 검정색 추세선, 빗각선이 하나 나옵니다. 이 빗각선을 우리는 1차 매수 구간으로 여기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시면 되겠고 오늘 처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뭔 말이야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이전 영상들 가보시게 되면 제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코스피 시나리오는 뭔가요?
1차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차 매수 구간 또한 존재해야겠죠. 왜요? 제가 말을 하는 거는 100%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우리는 추가 매수 구간은 무조건 생각해 둬야 된다. 그치만은 그 추가 매수 구간은 우리는 일봉 차트가 아니라 이제는 주봉 차트로 온다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주봉 차트상 20선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확인을 진행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어떠한 차트에서요? 급등하는 차트에서는 무조건 21선은 필연적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오든 이동평균선이 올라갈 때까지 주가가 횡보를 하든 기다려주든 둘 중 하나는 해야 된다, 거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는 지수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 차트에 해당이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물며 비트코인에도 해당이 돼요. 우리 코인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코인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미국 주식은요 당연히 되죠. 그 점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주봉 차트 20선은 여러분들 무조건 아직까지 한 번도 확인을 안 하고 상승이 나온 코스피의 차트이기 때문에 무조건 확인을 진행을 해야 된다. 주가와 이동평균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뭐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부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언젠간 또 만나요. 이해되시죠? 20년도 당시의 불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 빗각선은 정말 뚜렷했어요. 20년도 불장 당시에 중요했던 박스권 구간의 고점 자리 검정색 선을 시작을 해가지고 쭉 이어보시게 되면은 중요한 빗각선이 나옵니다. 이 빗각선 자리에만 오면 어떻게 돼요? 검정색 자리에만 오면 주가가 계속 비벼요. 그러다가 매수가 이기는 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정말 큰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폭등의 상승세가 둔화가 되더니만 그때부터 해선 점점 어떻게 되나요? 비빈다 하더라도 얼마 못 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즉 상승이 처음에는 크게 나왔다가 점점 둔화가 되면서 차트가 둥그레지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다가 머리가 자연스럽게 꺾이기 마련이에요. 이 빗각선 지지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해서는 20년도 불장이 끝났어요. 한마디로 과거 데이터로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장이 과거 데이터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함부로 말씀은 못 하실 거예요. 그 점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오늘 처음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전에 제 영상을 놓쳤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빗각선을 지금 당장 코스피에 여러분들은 그려놓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다음 주 목요일 우리 구독자분들께 휴가 신청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개인 사정이고 반려는 사절할게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고요. 업사이클 후원 멤버십을 오픈을 했습니다.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이라고 있어요. 월 2,990원, 하루 100원 꼴이고 별도의 혜택은 없습니다만은 200만이 영상을 제작하는 데에 작은 힘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업사이클 후원자가 되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업사이클 채널 날짜 순 정렬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요, 매매 기법 영상들 정말 많이 올려놨어요. 여러분들이 시장 관망하실 때, 하실 거 없으실 때 주말 같은 날 이러한 매매 기법 영상들을 보시게 되면은 너무나도 재밌는 영상들 많이 올려놨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고 못 보신 분들은 한 번씩 시청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많은 자료들 준비했고 중간중간 목소리가 커지면서 흥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만은 그만큼 현재 시장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상승을 바라는 사람은 저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과연 기관의 돈만 써서 올릴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더 이상 상승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전쟁이 끝나면 올라갈 텐데 이 전쟁 우리가 원한다고 끝나나요? 절대 아니죠. 그러면은 전쟁 끝날 때까지 코스피가 계속 저 자리에 있으리란 법도 없죠. 어떤 것이 중요한지는 이제는 주식시장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더 이상 주식만 물고 빨고 할 순 없어요. 이제는 국가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이 걱정도 되긴 하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거 우리 서민들의 물가예요. 현재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네요.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하신 분들께서는 주변 주식하시는 지인분들께 많은 공유와 응원 부탁을 드리겠으며 아래 하단에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은 영상이 안 올라가니까 우리 금요일 토요일 이슈를 종합해서 일요일 오후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200만이었습니다.